자, 오늘도 활짝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70만 제주도민을 위한 수다방 보이는 이 라디오 꽃다방. 안녕하세요. 꽃다방 스페셜 DJ 이남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방 DJ 김중기입니다. 오늘 그 꽃다방 네 번째 시간 스페셜 DJ로 이남근 의원님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첫날인 오늘이 바로 무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인데 이남근 의원님은 올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고요. 올여름 이제 8월 달이 의회가 약간 휴식 기간이라서요. 여기저기 지역 구민들 만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꽃다방 촬영 전에 이미 MC 데뷔를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행 솜씨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이 라디오 꽃다방 스페셜 DJ로 함께 하시게 된 소감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거 평상시에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어릴 때 이 DJ 보시는 저 DJ 방 안에 있는 분이 상당히 멋져 보였는데요. 오늘 항상 기대하고 저 안에서 뭔가 할까 기대하고 왔는데 밖에서 하게 되고 조금 아쉽긴 하고요. 오늘 계기로 오늘 좋은 분들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서 제주도민들하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안으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분들이 꽃다방을 찾아와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남근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인가요? 예, 네 꽃다방 네 번째 시간은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주민들의 찐 제주 정착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제주살이를 꿈꾸는 분들이나 제주 여행객 등 제주살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의 그 고유한 문화에 이주민들의 스토리를 더해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림읍 주민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몇 가지의 그런 스토리 그리고 한림읍 이주민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보이는 이의 라디오 꽃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DJ 이남근 의원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이의 라디오 꽃다방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게스트는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제주에 여행하듯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김진선 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꽃다방 가족분들에게 이름 말고 다른 소개를 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온 귀덕초등학교를 찾아온 이주 6년차 이주민 퍼스널 컬러 전문 브랜드 컬러핏의 대표 김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김진선 대표님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 이주하기 전에는 제주에 여행도 한번 오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주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23년 동안 커피 머신 장비 업체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왔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일을 고집하다가 이제 조금의 휴식기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지침을 느끼고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제주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행복이 저한테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3개월 동안 아파트며 집이며 학교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유, 사랑꾼이시네. 무작정 제주로 이주하게 됐지만 김진선님만의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주로 이주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나는 이게 꼭 필요했다, 이건 꼭 지켜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 원칙은 가족은 무조건 같이 산다였어요. 남편이 사실상 가장으로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 가족의 희생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주로 오고 저희 가족은 남양주에서 남아서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제 원칙은 온 가족은 함께 산다. 그래서 집이 반절 정도의 평수밖에 안 되더라도 또 자가에서 월세로 살지언정 저희는 온 가족이 제주행을 택했고요. 지금 그 선택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진선 씨 맨 처음 귀덕초등학교를 찾아서 네 사무소를 들어왔을 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에서 귀덕에서 이렇게 세련된 여성분이 잘 정착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약간 이게 시쳇말로 이거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귀덕초등학교를 선택했고요. 근데 귀덕에 더욱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
이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상 저희는 제주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의 힘만 믿고 내려온 케이스였고 남편이 원함으로써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내려온 케이스였는데요. 첫 마을을 귀덕을 선택했던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6년 전 제주에 폭설이 내렸어요. 제가 공항에 왔을 때 렌트카를 빌리러 가는 길에 사장님들이 다 오늘 길 다 막혀 있다고 못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조심히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사실은 귀덕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고 저희의 첫 마을은 저질이었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중산간 도로라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일주도로를 타고 오는 길에 시계탑에 학교가 보였고 그 마을이 귀덕이었어요. 그래서 귀덕 리사무소를 찾아갔고 이장님과 사무장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를 귀덕초등학교에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질문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또 첫 번째로는 귀덕초등학교는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마을 살리기 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주택에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2명이어야 되는데 아직 학생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장님이셨던 이남근 의원님께서 저희의 열정과 그 다급함을 알아보셨는지 저희 마을에는 그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는 빈집이 좀 있었거든요. 그 빈집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주 농가주택이었고 작은 주택이었지만 저희가 살기에는 2칸의 방이 있었고 또 텃밭이 있었고 또 담벼락에 아주 예쁘게 있는 좋은 집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귀덕이라는 마을에서만 첫 마을이자 지금 6년 동안 살고 있어서 아마 저희에게 가장 큰 제주에 정착하게 된 힘은 바로 이 귀덕리라는 마을과 그 행복주택과 농가주택을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이남근 이장님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8가구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어요. 8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김신선 씨네 가족 포함해서 한 10가구 한 1대2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신선 씨를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제주도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서울 사람 같은 거예요. 오래 지금 빨리 견디질 못할 것 같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 이분은 무조건 떨어뜨리지 안 된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보물을 이제 차버릴 이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지금 정착하고 살고 계셔가지고 귀덕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계시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그 아무래도 따뜻한 관심과 그 옆에서 보살핌 덕분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얻게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행복주택에 5년째 살면서 마을의 부녀회 활동까지 참여하면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안 받으셨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주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 이 마을의 사람들부터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 하면은 이제 텃세가 조금 심하지 않느냐, 또 언어가 통하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저를 대해 주실 때 굉장히 천천히 또 예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 분들이 또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아유, 기독분들 좋은 분들이구나. 맞아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저희 집 앞에 항상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배추 한쪽, 어느 날은 뭐 대파, 어느 날은 가지, 호박, 양파. 지금도 저는 귀덕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양파를 매년마다 한 망씩 얻어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80%라고 전 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소중한 자신의 농작물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또 대면으로 나눠주시지도 않아요. 수줍어서 꼭 집 앞에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사무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거 누가 놓고 갔는지 아시냐고 그러면 그냥 먹으라고 또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주의 문화를 잘 저희 이주민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고추장도 만들러 다니고 된장도 만들러 다니고 천연염색도 하고 이런 체험 활동과 또 봉사 활동 같이 하니까 또 진짜 친정 언니 동생처럼 많은 분들과 또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잘 적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점 이거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정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이게 제주에 살면서 불편한 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불편한 점은 어느 지역을 가나 똑같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주에 와서 불편한 점이 제주라서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주 이주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제주로 오셨는데 제주 이주에 내 삶의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 뭐 또 달라진 점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0년을 경기도에 살았어요. 네. 남편은 출퇴근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을 소요해야만 했고 직장이 서울 쪽이었나 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 가족과의 저녁 시간이 저희에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녁밥도 알아서 다 각자 알아서 먹고 또 아이는 저희 그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 온전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주에 와서는 저희는 월수금은 신엄중학교 가서 배드민턴을 2-3시간 정도 치고 화요일 날은 가족 밴드를 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온전히 저녁은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저희의 그 삶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그 첫 멘트로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여행을 하듯 제주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해줬던 말이 제주에 여행하는 것처럼 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저희가 남양주에 살거나 아니면 육지에 살았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에 와서 보니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도 저희에게 저녁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고 주말의 여유로움이 주어져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희 삶에서는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이 진선 씨 같은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있으실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곳에서 살든지 비교하면서 살면 그 삶이 힘들 것 같아요. 제주는 여유롭고 고즈넉하고 물론 심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육지는 복잡하고 화려하지만 또 굉장히 타이트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이 좋으시다면 그쪽에서 살면 되는 거고 저희처럼 이렇게 가족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다면 제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삶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제주의 그 제주 귀덕에 계속 살고 싶다는 그 김진선님 오늘 그 좋은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좀 감사드리고요. 김진선 씨가 신청하신 신청곡 노사연의 바람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음악을 선물해 주실 공연 가수 김민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의회 라디오 꽃다방 스페셜 DJ 저 이남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다방 두 번째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손님은요.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고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제주에서 천직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유현상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꽃다방 안녕하십니까. 가족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에서 온 육진놈 귀덕 미남 줄여서 귀남 유현상 이우다예 감사합니다. 사투리를 쓰시네. 제주에 뭐 처음 오실 때는 그냥 무작정 여행 삼아 그냥 계획 없이 오셨다고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또 무작정 또 제주로 여행을 이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결단하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단하고 뭐 용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예. 원래 서울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식당을 한 네네. 12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래 이게. 네. 그 20대 한참인 그 시절을 식당에서만 보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식당만 하다 살면 내가 후회가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여행을 제주도에 오게 됐고 여기서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한번 했주마심. 이제 딸내미하고 각시하고 둘이 이제 셋이 모형이네. 이제 야 우리 제주도 가서 사는 거 어떠냐. 또 전부 다 이제 오케이를 한 거라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일단 가자 해가지고 제주도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지역은 그러면 각시야 네가 정해라 했더니 각시가 이제 북서쪽을 택한 거라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한림읍사무소를 갔어요. 읍사무소를 가서 나 여기 정착을 하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아니면 소개라도 시켜줘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더니 거기 담당 공무원이 잠깐만 기다려보란 말씀.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분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제 그분이 귀덕분이라 해. 그분이 이제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그때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귀덕 초등학교를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살 집도 알아봐주고 해서 이제 집까지, 그때는 이제 빈집이 많았어요. 나가온 지 한 지금 11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빈집이 있었는데 저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집 구할 때 화장실만 집 안에 있으면 된다. 집이 잠겨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 있습니까? 이땐 마심 오케이 계약하게 마심 해가지고 바로 계약해서 이주했죠 마심. 유현상님께서는 제주살이가 어떠셨는지요? 그게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사는 게 뭐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없잖아요. 아니 제가 이 옆에서 지켜본 우리 현상 씨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자기 농사보다도 또 할머님들이 뭐 하면 날라다 드리고 밭 갈아 드리고.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진짜로 식당을 하다가 손재주도 좋으셔요. 손재주도 좋으셔서 본인 집도 한 3년에 거쳐서 본인이 지었어요. 본인이 지어서 우리 이제 1년 반이다. 1년 반. 내가 볼 때 한 3년 걸린 것 같은데. 제주살이에 대해서 좀 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건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냥 내가 사는 내 동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예. 아직도 보면 항상 1년 차가 되나 3년 차가 되나 지금 10년 차가 넘어도 제주 살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의원님 지금 동네 사는 거 어때 마심? 그냥 똑같은 거죠. 예, 그냥 거기 그냥 사는 건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 제가 우리 현상 씨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이 임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허들이 요 단계를 넘으면 이 사람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이런 임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상 씨를 보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다른 동네 분들이 못하던 거를 이제 이주민이 와서 어르신들을 도와주니까 약간의 시기와 질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지나다 보면 이제 그때 인사 잘하고 뭐 그런 거 좀 도와드렸던 게 삼촌들한테는 되게 좋게 보였던 것 알마에 그러나 이제 우리 집 와서 뭐 좀 해주라 뭐 해주라 그러면 이제 도와줬던 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농산일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마시. 그러나 이제 요거 할만한데. 그런 면에서 하여간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을 지키던 사람으로서 우리 현상 씨한테 뭐 이게 공개적인 자리지만 상당히 고맙다는 말, 뭐 평상시도 많이는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까 제주살이 이제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계속 이 제주 뭐 어차피 고향이시니까. 아니 아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그 동네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태어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을은 아끼는 사람이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멋진 말입니다. 예. 지역 공동체가 살아야 결과적으로는 농촌이 사는 거고 농촌이 살아야 저는 제주도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제주도 분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왜 제주도 사람은 저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문화의 차이니까 서로 이해하는 시간만 조금 살다 보면 다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현상님과 함께 그 얘기 나눠봤고요. 최근 뭐 아무래도 이주 열풍이 불면서 제주도민들의 그 인구수가 갑자기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100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떠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제주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 소망을 담아 제주도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번 좀 떠올리게 되는 그런 노래죠. 네. 성시경 씨의 그 버전으로 제주도의 푸른 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눈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도 가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차분히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강뷰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꿈이 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자, 스페셜 DJ 이남근 의원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뉴엘 라디오 꽃다방 세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마지막으로 모실 게스트는요. 제주 마을의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마을의 자원과 가치를 통해 제주를 더욱 제주답게 만들고 계신 홍성아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홍성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꽃다방 가족분들에게 그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제주 이주 9년 차고요. 네, 지금 귀덕이라는 마을에서 제주와 마을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귀덕향사의 홍성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홍성아님 제주에 이주하게 된 이유가 제주라는 공간에 큰 매력을 느끼고 많은 가능성을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제가 경기도 수원이 고향인데요. 그곳에서 오기 전에 한 15년 정도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으로서 제주라는 곳이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곳인데 뭔가 교육적인 그런 이제 뭐 문화적인 컨텐츠로서 많이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곳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그런 하고 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제주라는 공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귀덕향사라는 공간을 여는데 확장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조용한 마을에 그런 분들이 오면서 새로운 활기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우연과 선택과 인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서쪽에 귀덕이라는 마을에 자리 잡게 됐는데 그때 마침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마을의 이장님이셨을 때 한참 그 이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마을에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그 전에 얼굴은 알아도 아마 현상 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 얼굴은 알아요. 저 아이가 이주해온 친구구나라는 건 알지만 서로에 대해서 친근하지는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같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다 같이 주민이 되었는데 우리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들이 이제 귀덕 밥맛이라는 이제 마을의 옛날 그 장터를 복원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모여서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걸 기획을 하게 됐고 거기서 주민들이 사실은 같이 모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토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성아 씨는 뭐 제주에 대한 뭐 남다른 애정이 갖고 계시지만 이제 제주에 잘 정착하고 또 제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남다른 노력 같은 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노력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제주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네네. 그 제주를 안다는 게 뭐 장소나 공간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 제주에 일면식 네, 네. 뭐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분들 근데 특히 이 토박이 원래 제주가 고향이신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기회도 없었고 일부러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풀어 나가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의 컨텐츠가 별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시는 분들한테는 일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바다나 뭐 영등 할망의 이야기나 밭 작물이나 그분들한테는 신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뭘 한다고 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게 얼마나 이제 소중하고 이곳의 환경이 다른 곳과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네네.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먼저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직접 저 네. 혼자 다가섰으면은 정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출발한다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사실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진짜 다른 마을에서 많이 신기해하시거든요. 다른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이 주민들이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느냐 되게 신기해하시는데 보통은 이 주민들이 먼저 찾아가요. 이렇게 네. 문을 두드리는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싶고 또 마을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되게 쉽게 뭐 정말 생판남이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이 소개를 해주고 마을 주민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니까 마음의 문을 더 빨리 많이 넓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제 아까 세 분한테 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이제 새로 제주살이를 지금 인터넷을 켜서 제주 한 달 살이를 한다든가 제주살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팁 조언이 있다면 딱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여러 말씀 하셔도 되고. 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긴 인생에서 사실은 몇 년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 시간 내가 어느 한 공간에 한번 머물러 보는 건 저는 살면서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그게 그곳에서의 일이 즐겁기만 하지 않더라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더라도 그게 긴 인생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면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과 그 기억들은 분명히 인생에서 큰 어떤 지점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발하십시오. 네. 홍사관님과 그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또 힐링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인의 오르막길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홍사관님은 자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난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멀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스페셜 DJ 이남근 의원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2회 라디오 꽃다방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오늘 꽃다방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셔서 제가 자리를 뺏길 것 아니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오면서 오늘 걱정도 많이 했고요. 우리 동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기대도 많이 했고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늘 꿈꾸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DJ를 한번 해보게 된 데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고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의원님 소감 잘 들어봤는데 뭐 잠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 기독분들은 리사무소에 갔다가 스피치 학원 같은 게 있나 봐요. 말씀들 다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그 강사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고 교육을 잘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이는 예 라디오 꽃다방 다음 편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짝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70만 제주도민들을 위한 수다방 보이는 예 라디오 꽃다방.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